네, 지금 전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트럼프 관세가 어느 정도 안개가 조금 걷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영업부 이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환율 변동폭이 또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격동의 시기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주 환율이 이렇게 움직였던 요인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간략하진 않지만 네. 일단 설명해 보자면 하루에 뭐 10원도 움직이고 30원도 움직이죠. 급등락을 반복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세인 것 같아요. 트럼프 관세 얘기가 나오면 10원에서 30원씩 움직이고 뉴욕 증시도 엄청 움직였죠. 뉴욕 증시도 뭐 하루에 5%씩 빠지다가 12% 맞습니다. 올라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4월 9일날 변동성을 좀 보자면 당일만 하더라도 환율이 148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 네. 이후로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이런 부분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큰 폭의 관세를 부과했죠. 원래 기존의 20%, 상호 관세 34%에서 네. 추가로 50%를 때렸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야 미국과 중국이 끝까지 가는구나, 둘 다 망할 수도 있겠구나, 약간 이런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미국의 장기 금리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10년 금리가 움직였는데 네. 이번 주에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40bp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는 하락했다가 반등했죠. 네. 또 달러는 또 약세했어요. 달러 지수는 한 2% 하락했거든요. 네. 근데 통상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그 나라 통화는 강세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번처럼 미국 금리가 40bp 급등했는데 달러가 2% 빠졌다는 거는 네. 달러 문제가 자산에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네. 거죠. 뉴욕 증시도 많이 빠졌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겠지만 네. 중국에 대해서만 뭐 54%, 그 추가 50%, 또 추가 20%, 추가 20% 지금 145%까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국 경제도 상당히 어려울 거다. 관세를 부과하고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물가가 높아지면 네. 경기가 더 나빠질 거고 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서 실제로는 이번 주는 달러 자산에 대한 위험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달러 자산도 약세, 원화도 약세. 그러면 수혜를 받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있을까요? 그렇죠. 달러가 약세면 다른 통화가 어딘가 수혜를 받겠죠. 네. 그 대표적인 게 이번 주에는 유로화하고 엔화였습니다. 달러와 지수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통화, 유로화하고 엔화, 영국 파운드화 이런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어요. 네. 그런데 원화는 왜 약세냐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한국 경제는 뭐 수출이죠. 수출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한 25%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20% 이하로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한국, 뭐 대만, 베트남 이런 국가들은 중국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중국 경제권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심하게 경쟁을 하면은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죠. 그러면은 그 피해는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 동아시아 국가들, 네. 대표적으로 한국, 대만,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다 피해를 볼 거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유럽 쪽이나 이런 쪽은 강세를 보였지만 달러 약세로 인해서 네. 하지만 중국을 포함한 차이나 바운드리에 있는 통화들, 중국 경제권에 있는 통화들은 전체적으로 다 약세였기 때문에 원화도 실질적으로 달러 약세의 수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 당사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고,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중국이나 미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또 약화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반대되는 효과로 오히려 이제 유로나 그렇죠. 이제 엔화가 안전자산으로서 이제 네. 부각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이 또 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이 지금 두 번째 내각을 그렇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뭐 몇 년 전만 해도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네. 그때도 한창 미중 무역 전쟁 일기죠. 네, 그때 그게 이슈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당시 상황과 비교해서 환율이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변동을 했었었는지. 당시에도 2018년이죠. 일기가. 2018년에 트럼프 일기 때는 5월 달에 네. 미국이 중국에 5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수출 500억 달러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11월에 2천억 달러를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거의 네. 4배죠.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시장이 많이
흔들렸죠. 네. 10월부터 보면은 뉴욕 유가도 빠지고 증시도 하락하고 그리고 원화도 약세였어요.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화 약세였고 뉴욕 증시도 당시에 25% 빠졌습니다. 네. 지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지금도 한 20% 빠졌거든요. 고점 네. 대비로 S&P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충격을 주긴 했습니다. 또 재밌는 점은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한 거는 1월이었어요. 2019년 1월.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 90일 관세 유예를 줬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협상 기간은 3개월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지금 최근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SNS에 올렸어요. 네. 자기는 시진핑이랑 대화할 용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관세를 때려서 위협을 하고 네. 협상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2, 3개월 걸릴 것 같아요. 그 네. 안에서 협상을 통해서 타협을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얻을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때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처음에 근데 제일 좀 무섭죠. 얼마까지 때릴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협상의 얘기가 나올 건데 그 기간 동안이 상당히 시장이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원화는 이제 회피 통화가 되기 때문에 네. 원화 약세는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다가올 중요한 경제 지표들 저희가 확인해야 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음 주에 또 미국 소비가 또 나옵니다. 네. 16일 날이죠. 저녁에 나올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있는데 사실 3월 소매 판매는 관세 부과 전이에요. 4월부터 네.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3월 소매 판매는 뭐 전월비 뭐 1.2%, 뭐 네. 그 핵심 소매 판매는 0.4%, 0.5% 증가할 걸 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봐요. 네. 근데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더 잘 나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네. 안 좋게 나온다면 아마 미국의 소비자들도 관세 부과를 우려해서 염려해서 미리 사재기를 했을 경우에 3월달 소비 판매가 상당히 안 좋을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관세를 부과하면 더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16일 날 발표될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에 부합하는지 네.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는지 둘 다 어떻게 나와도 시장에는 불안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소매 판매 지수가 사실 잘 나와도 사실 4월 달이라는 이제 불안한 요소가 그렇죠. 남아 있는 거고 잘 나오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미국의 소비에 대한 우려, 이 관세 때문이다라고 얘기 나온다면 또다시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네. 강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의 뭐 중요한 결정 사항들도 있습니다. 17일 날 있죠. 17일 날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금토회가 있습니다. 기준금리 네. 결정이 있고 저녁에는 유로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어요. 네. 둘 다 이제 금리 결정인데 4월 달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거냐, 네. 동결할 거냐 네. 의견이 좀 갈라져요. 국내 금융기관들은 동결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2월 달에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네. 한 템포 쉬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3월 물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는 나쁘지만 네. 지금 금리 날 카드를 쓰면은 다음에 쓸 카드가 줄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4월은 또 유보한다라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반면에 해외 IB들은 4월 달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쪽으로 봐요. 경기가 그만큼 나쁘다라는 쪽으로 네. 물가는 그나마 뭐 2%대를 유지하지만 그래도 지금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얘기도 나오고 역성장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네. 4월 달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쪽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 간에 네. 금리를 동결해도 어차피 5월 달에 내릴 거고 금리를 인하한다면 5월 달에는 안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OK의 이번 결정은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안 그래도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그렇죠. 저희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될 경우 환율이 또 위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잖아요. 사실 이미 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인데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불편할 것 같아요. 금리를 네. 내릴 경우에 또 미국과 금리차 벌어지니까 네. 환율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욕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는 환율 문제도 아마 금리 동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금통위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고요. 네. 그러면 유로나 유럽에 대해서는 또 예정된 유로 네. 그렇죠. 유로 22 중요하죠. 또 미국과 이제 양대 산맥이기 때문에 이번에 17일 날 유로는 금리 내릴 거로 봐요. 네. 지금 금리가 단기 수신 금리인데 네. 2.5%에서 2.25로 더 낮을 거다라 보는데 첫 번째는 물가가 2%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네. 부분도 있고 유럽의 성장률이 1% 이하이기 때문에 네.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금리를 내릴 거다라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금리를 내리면
사실 그 나라 통화는 약세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금리가 내린다는 얘기는 그래도 유럽의 물가가 안정이 됐고 또 유로 22가 경기 부양에 나서는구나 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네. 특히 지금 미국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유로의 이런 완화 조치는 오히려 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는 유로화에 오히려 좀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낮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기 부양에 대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네요, 시장은. 네, 그렇죠. 그렇다면 다음 주 이제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전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트럼프 관세가 어느 정도 안개가 조금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네. 다른 국가들은 10%의 90일 유예를 했고 중국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한풀 좀 협상이 기대를 할 수 있지 않나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변동성이 가장 큰 게 미국 금리가 제일 크기 그렇죠. 때문에 네. 금리가 여기서 더 오르면은 이제 달러 자산에 대한 위험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위험 회피가 또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다음 주에도 환율은 좀 변동성이 큰 장세가 예상되고요. 환율 레인지는 1425원 그리고 상단은 1475원까지 50원 레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로원 환율은 유로가 지금 강세잖아요. 다음 그렇죠. 주에도 강세를 보일 거로 보기 때문에 유로 원 환율은 1590원에서 1650원까지 그리고 엔원 환율은 원보다 엔화가 지금 안전자산으로 선호되기 때문에 980원에서 1020원 레인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